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 스크래치 2급 강사 윤미란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컴퓨팅적 사고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컴퓨팅 사고력이란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처럼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현대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복잡한 문제를 컴퓨터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분석하고요.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해결안을 표현하여 프로그램을 코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의 분할, 추상화, 자동화, 알고리즘 절차와 시뮬레이션, 병렬화 이렇게 6가지 기본적인 개념과 논리가 있습니다. 풀고자 하는 문제 영역에 따라서 필요한 코딩도 달라지게 되는데 문제 분석과 모델링을 제대로 할 줄 알게 되면 프로그램 코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관식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 컴퓨팅 사고력의 구성 요소 9가지를 살펴보면 아까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표현한다고 했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코딩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아래에 있는 이 구성 요소 중에 6가지 이 개념은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6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료 수집은 문제의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는 거고요. 자료 분석은 이런 수집된 자료와 문제에 주어진 자료를 세심히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이 자료 분석입니다. 자료 분석이 끝나면 자료를 적절한 그래프, 차트, 글, 그림 등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표현하고 나서 프로그래밍, 코딩 작업이 되겠죠. 자, 이때 필요한 6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문제 분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 가능한 수준의 작은 문제로 나누는 겁니다. 문제 분해, 분할 다 같은 말이고요. 추상화 작업은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복잡함을 단순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과 절차와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과정을 순차적 단계로 표현한 것이 알고리즘과 절차화입니다. 자동화는 컴퓨팅 시스템이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해결책을 나타낸 것이 자동화이고요. 시뮬레이션은 복잡하고 어려운 해결책이나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의 실험을 한 것이 시뮬레이션입니다. 병렬화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자원을 구성한 것이 병렬화입니다. 이런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을 통한 생활 속 문제 해결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작은 단위의 문제로 나누고 분할하고 핵심 요소를 파악하여 추출한 후 프로그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분해, 분할이라고도 하고요. 해결이 가능한 단위로 문제를 분해하고 그 다음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일정한 경향 및 규칙을 탐색하고요. 이것을 추상화합니다. 문제의 단수나 패턴 인식으로 발견된 원리를 공식화하는 작업이 추상화입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하는데 추상화된 핵심 원리를 절차적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구현하고 실행할 수 있게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자료 수집을 할 때 자료들,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들이 있는데요. 일단 자료와 정보의 개념 차이를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단순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얻은 사실, 예를 들어서 오늘 기온이 마이너스 5도이다. 이런 사실들 있죠? 측정이나 관찰을 통해서 얻은 사실이 자료가 되겠고요. 또 정보는 수집된 자료를 평가, 분석, 종합 및 해석한 결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오늘 날씨가 마이너스 5도이다. 이게 자료가 되겠고요. 오늘은 외투를 꼭 입는 것이 좋겠다. 외투를 입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결과, 이런 것이 정보가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자면 한 해 매출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출 자체는 자료가 되는 거고, 이 자료를 이용해서 앞으로 매출이 오르겠다고 예측하고 오차 범위를 계산했다면 이것은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서 표현하는 다양한 이런 자료와 정보는 연속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아날로그 자료는 자료와 정보를 연속적인 값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특징은 값을 명확하게 읽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바늘만 딱 봤을 때 정확히 몇 시 몇 분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2시, 이 시계를 잘 못 보는 사람은 2시 11분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명확히 딱 봤을 때 값을 읽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신호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을 불연속적 값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질의 특성을 이진법 논리를 사용하여 0과 1의 조합으로 바꾼 결과고요. 특징은 값을 읽기는 쉽지만 딱 봤을 때 13시 55분 디지털 시계, 눈으로 딱 봤을 때 몇 분인지 알겠죠? 읽기는 쉽지만 모든 값의 표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의 디지털 표현, 그림의 디지털 표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키 코드나 유니코드 같은 이진 코드로 변환해서 문자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컴퓨터에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이것을 아스키 코드로 이진수로 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진수의 문자를 다시 아스키 코드로 변환해서 모니터의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문자의 디지털 표현은 컴퓨터를 통하게 되면 아스키 코드나 유니코드와 같은 이진수 형태로 변환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의 디지털 표현을 살펴보면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화소, 픽셀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화소의 색상 정보를 기록하여 그림이나 문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비트맵과 벡터 형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트맵 형태는 화소 픽셀로 표현한 것, 그림을 픽셀로 표현하여 다양한 색조와 질감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 JPG 파일이나 BMP 파일, PNG 파일, GIF 파일 형식이 비트맵 파일입니다. 이 비트맵 파일의 장점은 색상을 아주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확대를 했을 때 이미지가 깨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벡터 이미지는 그림을 수학적 수식을 사용해서 선과 모양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수학적 수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벡터 방식은 비트맵 방식과 다르게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화질의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단조로운 색상 표현이 됩니다. 비트맵은 좀 더 색감이 풍부하게 표현 가능하다면 벡터 방식은 단순한 색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파일 형식으로는 AI, WMF, EPS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에 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자료가 있을 때 분석하는 것, 문제 분석과 구조화 작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정보의 구조화라는 것은 정보의 내용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정보의 구조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집한 여러 정보로 여행 계획을 짠다면 여행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1일차에는 어떤 걸 하고 2일차에는 어떤 걸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으로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구조화 방법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목록형은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순서대로 나열하는 구조가 목록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층별 안내도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엔 뭐가 있고 3층엔 뭐가 있고 그리고 노선도는 연결이 쭉 되어 있는 목록 형태 구조죠. 1호선은 첫 번째 정거장, 1호선 두 번째 정거장 이런 것들이 목록 형태입니다. 그 다음 표 형태는 서로 관련 있는 자료를 표 형태로 나열하는 구조인데요. 가계부나 용돈 기입장이 표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계층형은 한 지점을 중심으로 여러 지점으로 갈라지는 구조, 조직도나 가계도 형태가 계층형입니다. 그 그래프형은 상호관계를 막대나 선, 원 등의 모양으로 연결하여 표현한 구조를 그래프 형태라고 하는데요. 통계나 약도가 그래프 형태의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구조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면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선형은 관련 자료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리스트 형태입니다. 그리고 비선형 구조는 일정한 순서 없이 자료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 트리나 그래프 형태의 자료가 비선형 자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료의 종류, 그리고 자료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컴퓨팅적 사고력,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표현하고 코딩하는 단계, 이런 단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컴퓨팅 사고력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가 사고를 제대로 할 줄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보기에 키를 비교해서 단순히 서술한 내용이 있고요. 이거 문제를 분석을 해서 분해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키를 비교하여 서술한 내용을 보면 초록이는 노랑이보다 키가 3cm 더 크다. 그러면 초록이를 먼저 저는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이 그리고 노랑이가 있는데 초록이가 노랑이보다 3cm가 더 크죠? 3cm가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 반에는 초록이가 제일 크다. 그럼 초록이가 제일 위에 있겠네요. 그 다음에 주황이는 노랑이보다 3cm 작다. 주황이가 노랑이보다 밑에 있습니다. 주황이 이렇게 적어볼까요? 노랑이보다 3cm가 작은 거니까 노랑이가 3cm가 더 크게 되겠네요. 3cm. 그 다음에 연두는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작은데 연두, 주황이 아래에 연두가 있습니다. 연두는 키가 나와 있네요. 140. 연두는 키가 140이고 주황이는 연두보다 2cm 더 크다. 그러면 2cm가 더 크니까 주황의 키는 142 그리고 노랑의 키는 145가 되겠고요. 초록의 키는 148. 서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문제 분해한 내용을 보면 초록이는 노랑이보다 3cm가 더 큽니다. 그 주황이는 연두보다 2cm 더 크고 노랑이는 주황이보다 3cm가 더 크죠. 그래서 1번 주황이는
3cm, 주황이에 3cm를 더하게 되면 노랑이 키가 나오게 됩니다. 위 차트는 친구들의 키를 비교한 내용을 쉽게 나타내기 위해 그래프로 단수나 추상화한 것이다. 각 네모에 해당하는 친구들의 이름, 순서에 맞게 적으면 140이 연두였죠. 연두, 그 다음 142cm 주황이, 주황이보다 3cm 더 큰 노랑이, 그리고 148 초록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안지에 적을 때는 1번 부분에는 3을 적으시면 되겠고요. 3, 그 다음에 연두, 이름 정확히 적어주셔야 되겠죠. 연두, 그 다음에 주황이, 주황이 정확히 적어주셔야 됩니다. 주황이, 그 다음에 노랑이, 그 다음에 초록이, 이렇게 정확한 이름을 순서대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연습 문제 2번을 또 보도록 할까요? 문제는 이렇게 두 개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각각 10점짜리고요. 자, 민수는 공인인증서 암호를 설정하고 잊지 않기 위해 메모를 해두었다. 보기를 참고하여 문제 빈칸을 완성하는 내용입니다. 문제 빈칸을 보게 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에 공백이 있네요. 자, 메모 내용을 보면 암호는 특수문자 1개, 그리고 알파벳 2개, 숫자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수문자 첫 번째 나오게 되고요. 알파벳 2개, 숫자 4개. 암호 첫 자리는 영어로 sign이라고 부르며 전자우편 주소를 표기할 때 주로 쓰는 특수문자이다. 전자우편 주소 중간에 들어가는 기호가 sign, 골뱅이. 자, 이 기호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두 자리가 들어가는데 민수의 영문 이름 알파벳은 MS이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생일, 숫자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가족의 생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파벳에 대한 언급은 민수의 영문 이름 알파벳밖에 없네요. 그래서 MS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일이 들어가게 될 텐데 생일 여기 문제에 채워진 내용들을 보면 0땡25 이 생일과 똑같은 걸 찾아보면 강아지 생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번 부분에 들어갈 내용은 6이 되겠고 특수문자는 sign, 골뱅이가 되겠네요. 자,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1번은 골뱅이, 그 다음에 2번은 6.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개를 풀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내가 충분히 사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시험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해결하실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알고리즘 설계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도 역시 알고리즘 기호를 제대로 아시게 되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